올해 목표가 또 부동산 투자야? 투자 3, 40분 공부하지 말라 그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0분만. 야, 너도 할 수 있어. 부모님, 응?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구독자님이 이런 댓글을 올리셨어요. 강원도 원주 지산 투자해도 괜찮나요? 아파트처럼 시세가 오를까요? 부동산 좀 아는 삼촌이랑 서울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 라이브 오피스 처음 듣는데요. 월세 말고 아파트처럼 시세 가격이 강원도에서도 오를까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자 내가 내용을 좀 보니까 젊은 직장인이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우연히 강원도에 있는 라이브 오피스 그 홍보하는 거를 들었나 봐. 네.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뭐 많은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모르면 또 불안해 하거든. 그래서 그렇죠. 투자하면 어떨까, 또 임대 수익은 당연한 거고 혹시 나중에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라이브 오피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라이브 오피스 자체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 한 만 1년도 채 안 된 개념이기 때문에 네. 차후에 시세 차익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검증이 됐어야 되는데,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측해서 얘기하기보다 유사한 상품이 기숙사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비교하면서 얘기하면은 그분이 판단하시는데 근거가 될 것 같거든. 기숙사는 어떤가요?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임대 소득 있는 건 맞긴 한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상품은 아니거든. 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소액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좀 그래도 월세 얼마라도 받고 싶어서 기숙사 수요들은 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진행을 됐었는데, 알겠지만 향후 이전 몇 년 동안 주택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었고 기숙사도 전입하면은 포함되는 이슈들 때문에 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했겠지만 시행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줄었는데 그걸 어떻게 타개할까, 그런 고민 하에 나온 게 라이브 오피스이기 때문에 사무실 개념도 되고 또 잠도 잘 수 있고, 기숙사나 라이브 오피스나 어떻게 보면 개념은 비슷한데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단 말이야.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크게 보면은 이제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돈이 적게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60%뭐 많이 나와봐야 70% 정도였는데, 라이브 오피스란 개념으로 이제 그거는 일종의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실입주 한다면은 한 90%까지 대출이 되고, 만약에 임대사업 하더라도 한 80% 대출이 되기 때문에 투자금은 적게 하고 나중에 임대 수익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소액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소액 투자로 해서 임대 수익만을 기대를 해야지 이거 해갖고 내가 이제 시세 차익을 바라본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욕심인 것 같아. 상품에 따라서 내가 추후에 얻을 수 있는 그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원래 분양가 자체도 얼마 되지가 않거든. 뭐 1억 3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가격들인데, 그게 분양가고 거기에서 이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분양을 받고 그렇게 하는 상품이라서 소액 정도 월세 가져간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매매도 활발할까요? 매매가 활발하다는 거는 뭐냐면, 네. 사는 사람이 수요가 풍부해야지 이제 매도 매수가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건데,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거나 활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 어떤 걸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기숙사를 유추해 보면 되거든. 기숙사가 물론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지식산업센터처럼 왕성한 거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유추하면은 답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지.
그냥 소소하게 월세 받는 재미로 투자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소소하게 월세 받는 재미에 수익률만 따져보면 네. 그 지식산업센터보다 더 좋을 수도 있거든. 내 돈 투자 대비 이제 수익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는데 사실 받아가는 돈은 얼마 되진 않지. 뭐 그 월세 또 금융 비용 빼고 뭐 그렇게 하면 얼마 가져가진 않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 한번 시도해봐서 임대소득을 챙기고 그러면 이제 재미가 들여져서 다음번에는 더 많은 돈을 마련해서 그때는 제대로 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것들 더 투자를 하겠고, 그때는 이제 좀 목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첫 스타트라고 보면 되겠지. 본부장님은 라이브 오피스 광명에 한번 받는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거기가 열려야 하지. 그 지금 아직 네. 시작한 게 아닌데 거기에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위치에 라이브 오피스가 생기면 네. 개인 사랑방으로 쓰든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만나서 다가도 나누고 사교하는. 요즘 젊은 스타트업 청년들이 많잖아요. 1인 사무실로 사용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많을까요? 근데? 일단은 주머니가 가볍기 때문에 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보기 위해서, 이전에는 기숙사를 분양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꽤 많았었거든. 네. 근데 기숙사는 본인이 실입주임에도 불구하고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없고 대출도 60, 70%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실입주 이제 스타트업 업체들한테는 최상의 조건인 거지. 대출도 많이 나오고 취등록세 감면도 있고 최상의 조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라이브 오피스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라이브 오피스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조그만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그거를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월세는 가져가시되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 감안하시고,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기대 심리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실망감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 잘 알아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